이번에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일본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영유 도쿄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 최근 들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 먼저 짚어주시죠. 네, 7일 도쿄 증시에서 니케이 225 지수는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1.2% 오른 27,527.6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하반기 들어서도 28,000선 안팎에서 그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기 미국 주식시장이 오른 덕분에 도쿄 증시의 투자 심리도 개선됐다는 분석입니다. 3.8% 오른 도쿄 일렉트론과 1.5% 오른 패스트 리테일링 등 주식 가격이 높은 종목들이 오름세를 주도했다는 설명입니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한 주당 가격이 83,840엔, 도쿄 일렉트론은 39,390엔으로 도쿄 증시에서 주가가 가장 높은 종목들입니다. 다만 지난 7일 미국의 고용 통계가 시장의 예상을 웃돈 영향으로 상승세가 불붙지는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화랑세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중앙은행 FED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계속해서 가파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한때 지수가 1.5%가량 오르기도 했지만 가격이 많이 오른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적 시즌을 맞아서 부진한 성적표를 공개한 백화점 종목 등도 하락했습니다. 도쿄 증시 프라임 시장 상장사 가운데 오른 종목은 1298개로 70%에 달했습니다. 내린 종목은 474개, 보합은 65개였습니다. 일본 최대 공주회사인 다이킨이 1.8% 올랐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드벤티스트도 2.5% 상승했습니다. 반면 일본 최대 백화점 그룹인 미츠코시 이세탄 홀딩스는 1.4% 하락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일본 증시 흐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최근에 일본에 지속된 엔저, 그러니까 저금리 정책 여파가 최근 들어서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 대접을 받던 엔화 가치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는데도 엔화 가치가 올 들어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크게 떨어지면서 엔화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평가마저 나옵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과 미디어들은 이를 아베노믹스의 초저금리와 엔저에 10년 가까이 의존한 외상값이 돌아왔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오랫동안 대규모 금융 완화를 유지한 부작용이 엔화 가치 32년 최저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엔저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은 엔화 가치 하락이 다시 엔저를 부르는 악순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 경제를 브레이크와 과속 방지 센서가 망가진 자동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수출이라는 과속 방지 센서가 작용해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렸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늘어나고요. 일본 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엔화로 바꿉니다. 엔화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면 엔저의 속도가 적정 수준으로 늦춰졌습니다. 일본 경제의 제어 장치가 망가진 건 기업들이 엔화 가치 급등을 피해서 생산 시설을 대거 해외로 옮기면서입니다. 1990년 4.6%였던 일본의 해외 생산 비율은 2020년 22.4%까지 올랐습니다. 2020년 일본 기업의 해외 법인 수는 25,700개로 2007년보다 54% 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인위적인 초저금리와 엔저에 의존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를 얼마나 무리하게 굴리는지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니세이 기초연구소는 10년 만기 국채의 정상적인 금리 수준이 1.5%대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0.25%입니다. 일본은행이 0.25% 금리의 국채를 모조리 사들여서 금리를 정상 수준보다 1.25%포인트 눌러놓은 결과입니다. 일본이 오랜 기간 엔저와 초저금리에 의존하면서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쟁력과 수익력이 낮아서 시장 원리대로라면 진작에 도태됐어야 할 기업들이 초저금리에 기대서 연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비 기업이 늘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야 할 인재와 자금이 돌지 않고 일본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영유였습니다.